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산을 오르는 것은 지구 중력에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몇 배의 산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소모돼요. 건강을 위해서 오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오르는 산행은 쉽다고 막 오르면 안 돼요. 유 씨는 고양이 걸음으로 산행하라고 조언한다. 오를 때는 낮은 데서부터 딛고 오르고 내려갈 때는 높은 곳부터 조심스럽게 디뎌야 한다는 것이다. 산길을 힘을 주며 올라가면 안 돼요. 금방 피곤해지고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이죠. 오를 때에는 약간 발끝을 올려서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는 듯 사뿐하게 발을 착지시켜야 해요. 보폭은 약간 작게 해야 해요. 올라갈 때는 신발끈을 약간 느슨하게 매면 걷기가 편하죠. 힘이 빠졌다고 터벅터벅 팔자로 걸으면 무릎 관절염에 걸려요. 다리를 안쪽으로 모아 일자로 산길을 걸어보세요. 다리에 한결 힘이 생깁니다. 이상은 숲길 체험 지도사 유승희 씨의 그런 어록들입니다. 자, 산 어떠세요?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가장 위험한 산행이 바로 눈이 녹을 때쯤이라고 하죠. 초봄의 산행이 가장 위험하다. 네. 산꾼들 중에는 역시 산행의 백미는 겨울 산행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보기가 아름다우니까 꽃피는 봄이나 또는 단풍 든 가을이 제격이 아닌가 합니다만 정말 산을 타는 분들은 겨울 산행이야말로 정말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금년 봄이 오면서 제일 설렜던 게 뭐냐면 자전거를 좀 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런 거였어요. 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15km 정도 되거든요. 운동하기에 꽤 괜찮은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바람만 불지 않으면 45분 정도면 오거든요. 집에서 오는데. 그건 걷고 지하철 한번 갈아타고 오는 시간보다 짧거든요. 시간도 짧게 걸리고 또 운동도 하고. 근데 겨울엔 아무래도 힘드니까. 예. 작년에도 몇 번 이렇게 탔습니다만 마음처럼 그렇게 자주 타질 못했어요. 특히 이제 방송 끝나고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금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타고서 수요일부터 약간 몸이 좀 이상해져 갖고 중단했습니다만, 예.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야지, 이러고 있는데, 봄의 자전거는 정말 복병이 있어요.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맞바람이죠, 맞바람. 바람 방향이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타고 오다 보면은 정말 맞바람을 맞거든요. 야. 그래서 어떤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맞바람이 너무 세서 자전거를 접어서 접이식 미니벨로거든요. 작은 바퀴. 그래서 전철 타고 갈아타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바로 바람도 아니고 바로 미세먼지죠. 끔찍합니다.
방송 부스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서 10시 방향을 딱 틀면은 바로 하늘공원이 보이는데, 하늘공원과 거기 면에 있는 하늘 색깔, 참 오늘 끔찍합니다.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산은 산이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한울 아라빠님, 오랜만에 듣는 노래 출석합니다. 혼합재료님, 추억 돋는 애절한 팝송. 치우지아님, 이런 날은 자전거가 제일 힘들겠지만 모터사이클도 바람에 밀려서 힘들어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생각나는 노래, 써니힐의 나쁜 남자 틀어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신청곡들을 쇄도하고 있습니다. 소녀님도 오셨고요. 내가주아님도 오셨습니다. 야, 증조했습니다. 야, 이런 거 할 때 일단 손뼉부터. 혼합재료님, 거금 써서 마음은 조금 무겁지만 유익하게 쓰일 것을 생각하니 기분 좋습니다. 라고. 어느틈님, 사운드 오브 뮤직 삽입곡이죠. 엔딩에서 마리아랑 트랩데레형 가족이 산 넘어서 탈출할 때도 나온 것 같고요. 마음이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역경도 더 쉽게 넘길 수 있겠죠.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슬쩍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여기 폰 트랩, 트랩 대령의 가족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기 아주 어린 아들 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그야말로 실화를 각색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실화랑 부합되진 않죠. 예를 들면은 그 폰트랩 가족 같은 경우는 당시 이미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꽤나 인기 있었던 가족 합창단이라고 하죠. 망명을 한 건 사실이고요. 망명을 한 후에 제 기억으로는 캐나다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죠. 사운드 오브 뮤직, 팬텀 오브 오페라, Don't Cry For Me Argentina 등등 많은 그런 뮤지컬의 주옥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던 앤드루 로이드 웨버,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작곡한 그런 넘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레미송, 사운드 오브 뮤직, You are 16 going on 17 이런 음악도 기억이 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잡사님 반갑습니다. 바보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마리아 산니아의 까사비앙카. 그런데 버전이 좀 달랐습니다. 버전이 좀, 그러니까 가수까지 명시해서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그 가수 곡이 아니면 좀 씁쓸하시죠? 네. 틀 때도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오리지널로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되는데. 내가 누구 생방송은 오랜만이네요. 네, 내가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오랜만이라고. 휘아님, 감기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신 듯 목소리가 좋아졌네요. 줄리 앤드류스와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탈까 하다가 괜히 무리하면 또 안 될 것 같다. 마침 창밖을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그 날씨가 안 좋아 보이길래 잘 됐다 싶어갖고 그냥 오늘도 전철 타고 왔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날씨 괜찮고 몸도 괜찮으면 자전거를 또 한번 탈까 하고 있습니다. 줄리 앤드루스 맞습니다. 줄리 앤드루스 원래 뮤지컬 배우였고요. 이 사운드 뮤직을 통해서 꽤 유명해지게 됐죠. 물론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 영화에서도 출연해서 꽤 이분이 이제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었죠. 중성적인 매력.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노래만큼은 정말 우아한 그런 천상 여자였던 그런 목소리입니다.
레드 제플린이나 또는 디퍼플 같은 또 퀸 같은 당대 슈퍼 밴드들 그 보컬들의 그런 찰진 목소리, 훈련된 목소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노를 그냥 생소리로 뱉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그 노래를 잘 부르려고 목소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락커들이 목소리를 일부러 예쁘게 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친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 펑크락을 처음 했었던 그런 밴드들, 섹스피스톨즈를 비롯한 밴드들은 모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하이틴에 해당됐죠. 20 될까 말까한 그런 친구들이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수련을 거친 것도 아니고 코드 3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코드 3개 가지고 그 당시 영국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야말로 외친 것이죠. 소리 지른 겁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펑크락 밴드들의 목소리들은 좀 비슷비슷한 질감이 있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테반 요베티치님께서 지적해 주셨죠. TV조선과 채널A가 방통위의 재승인을 받았다는군요. 예상은 했지만 허탈합니다. 사실은 채널A 정도는 날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TV조선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TV조선 정도는 안고 가더라도 그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저 함량도 안 되는, 물론 TV조선이라고 함량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 다 취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JTBC는 어차피 물량을 앞세우고 또 손석희의 그 9시 뉴스 앞세우고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또 오락적인 요소, 연애적인 요소도 많이 넣고 그래서 심사 탈락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리고 보도 시사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패널 선정이나 이런 것에도 신중을 기하니까. TV조선이랑 채널A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다 사실 기준으로 따지면은 두 개 다 날린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인간사가 꼭 원칙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양심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채널A 정도는 날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순진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었죠. 그때 맞춰갖고는 변희재를 출연 정지시키고 말이죠.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맞바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기만 변희재 정도를 날린다고 해갖고는 안 되던 심사 통과시키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가소로운 얘기긴 합니다만 참 나라의 품격이라는 것 이런 것은 하나하나들 세세한 것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걸 텐데요. 종편의 품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나라의 품격은 당연히 그 심사안, 종편 심사안에 이번에 참여했었던 김경환 교수님의 얘기에 따르면 종편 재승인 점수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점수보다 높게 나온 것에 크게 의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반 기준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부 종편은 탈락하거나 조건부로 승인을 받을 확률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후하게 나와서 놀랐다는 겁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JTBC의 727.01점, TV조선의 684.73, 채널A의 684.66을 주어서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참. 정밀한 기준안이 있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심사위원 선정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심사위원을 뽑는 구조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추천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김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단은 15명 가운데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겨우 3명, 5분의 1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공정할 수밖에 없었다. 김경환 교수에 따르면 2기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했다. 그렇군요. 마지막 회의에서 종편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보니까 여당 청와대 추천에 이경재, 홍성규, 김대희입니다. 그중에 위원장인 이경재 씨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이고 국무처 차관을 지냈고 15에서 18대 의원을 지냈군요. 홍성규, KBS 보도국장 출신. 김대희 위원은 정통부 정보통신협력 본부장 공무원이군요. 청와대 방송정보통신 비서관이래요. 네. 야당 추천에 2명, 한 분은 양문석 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충식 부위원장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가천대 신방과 교수, 뭐 이런 직함들이 있네요. 야당 몫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역부족이다라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놈들 앉혀놓고서는 꿍짝꿍짝 해갖고는 공기라고 하죠. 온에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 중은 온에어. 이게 참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공중에 흩뿌리는 겁니다. 전파라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라고 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서로 꿍짝꿍짝이 맞는, 그리고 이 추천한 그런 여당이나 청와대 입김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놓고서는 통과시켜버리는. 그렇죠? 사실 뭐 잠깐 변희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양반이 막말 이런 것은 애교 수준일 정도로, 그런데 출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분은 여기 와갖고는 배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토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기준에 맞춰갖고 정말 천박하게 그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자거리에서 시자 한 구퉁이에서 술을 먹으면서 어떤 이성적인 이런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배설하는, 당연히 사실 여부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죠. 자기 기분이 중요하니까. 그런 기분으로 방송하는 것을 버젓이 이렇게 틀어주는, 배울 만큼 배웠다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편에서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취직한 사람들, 그래도 언론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고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국민TV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뉴스 PD, 촬영 PD들, 우리는 그 카메라 감독, PD, 아나운서 이런 직함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PD란 이름으로, 뉴스 PD, 뭐 촬영 PD 이런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각각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PD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방송을 제작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방송, 이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과 종편에 종사하는 분들의 출발부터 이렇게 달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게시판에 그래요. 저 종편 통과에 대한 이런 울분들을 이러저러하게 표시해주고 있는 분 많이 계십니다. 진주님, 2분 위원 나오셨다네요. 참여할 수 없다고요. 이제 언론 장악 완전히 됐으니 본격적인 독재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군요. 귀요미 김용민님. 기대를 안 했기에 참기 힘들더라도 자금난으로 종편을 자연도태시켜버리려는 해안으로 위안 삼겠습니다. 아싸님. 51.6님, 나라엔 나라신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누가 감히 나라의 격을 말할 수 있단 말이노. 예, 역설적으로 올려주셨네요. 나라님이라 그랬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은 왕을 나라님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고용한 거 아닙니까? 투표로서. 근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박정희 2세 치하에서 지금 우리가 까라면 까는 대로 아무리 저항해도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무엄하도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 락매니아님, 섹스피스톨즈 패션이나 트렌드는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수호기님, 채널A 재승인은 박근혜 스스로 품격 제로임을 자인한 거죠. 동그라미가 아니고 더 답답한 건 이런 행동들을 막지 못하는 야당이 더 미워요. 정말 무능한 사람들은 아닐런죠. 그러게요. 지금 신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꽤 시끄러웠었죠. 14선언, 6.15 선언, 심지어는 4.19와 5.18까지도 정강정책, 통합선언문 여기에 반영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초안으로 삼자는 얘기였지 그것이 확정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것인데 한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걸 넘어버리는. 그래서 페이스북 상에서도 트위터 상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초안이라고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장에 판 깨기 싫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 보태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오늘 2부에는 말이죠. 최규성 선생과 함께하는 LP 가이드북 동명의 타이틀인 그런 LP 가이드북을 내셨습니다만 지난주에 생방송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끝나고 오늘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7곡 정도를 희귀 LP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생방송으로 할 거니까요.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댓글놀이 환영합니다. 저도 댓글놀이에 동참하고 싶군요.